안녕하세요. 돈에 대한 독한 이야기, MTN 돈독한 이야기, 돈독톡 진행의 강채원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재무 설계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하면요. 저축을 향상시키고 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일 텐데요. 하지만 사실 개개인에게 맞는 재무 설계를 하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빛날 수 있는 솔루션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 알찬 정보 가득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 24시간 무료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077-625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의 경우는 013-3366-8289번 그리고 긴 내용이나 사진 전송은 샵 0988번 저희 24시간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정욱의 돈에 대한 독한 이야기, 돈 버는 토크 돈독톡 시작해 볼게요. 네, 오늘 돈에 대한 독한 토크 나눠주실 재무 전문가 정욱 소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사실 본격적으로 코너를 시작하기 전에 이 소장님이 그 주에 알아야 할 이슈들에 대해서 짚어주신다고 하는데, 자, 이번 주에 저희가 알아야 될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주는 빅 이벤트들이 질비하죠. 그렇죠. 오늘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네. 내일 지방선거 그리고 미국의 이제 FOMC 금리 인상 그렇죠. 건이 있고 뭐 러시아 월드컵 개막식까지 있습니다. 이번 주 정말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아요. 네네. 그 중에서 가장 큰 이벤트라면 오늘 그 정상회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발표문 나왔으니까 그것에 대한 해석은 좀 더 이제 시간을 두고 나오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동안 동북아 지역에서 강대국들의 세력 균형점 역할을 한반도가 했었단 말이죠. 일종의 그렇죠. 이제 그 완충 지역이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앞으로 한반도의 그 역할과 포지셔닝이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균형점이 깨지면서 미국과 중국이 직접 충돌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그렇죠. 중국이 충돌을 한다면 네. 증시에는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요새 남북 경협주가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핫합니다. 당연하다고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데 결국에 주가는 실적의 반영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실제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시면서 실적이 있는 곳에 투자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평화와 통일에는 열광하시되 투자에는 냉정하시길 바랍니다. 네, 투자에는 좀 냉정하게.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저희 독한 토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돈독한 토크 주제 무엇일지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시죠. 종신보험의 거짓말. 이 주제부터 굉장히 좀 센 느낌이 확 오는데요. 우선 이 주제를 선정하신 이유가 좀 있을까요? 예, 보험업계 그 불안전 판매라는 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네. 최근에 그 종신보험을 저축으로 판매하는 불안전 판매가 너무나 급증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잠재적인 피해가 너무 커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에서 제가 오늘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사실 종신보험이라고 하면 사망했을 때 돈 주는 보험이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주위에 살펴보면 저축을 종신보험으로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종신보험의 기능이 다양하구나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자, 과연 어떤 거짓말들을 저희가 파헤쳐야 되는지 키워드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왜 종신보험만 사업비를 감출까? 이 종신보험만 사업비를 감춘다는 건 사실 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이게 대충 어떤 내용이죠? 사업비라는 거는 보험 서비스를 구입하는 가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연금이나 변액보험 같은 저축성 보험은 사업비를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신보험은 공개할 의무가 없어요. 알고 계셨나요? 전 처음 알았어요. 예, 이 종신보험은 저축이 아니라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중요한 영업비밀이다라는 것이 당국과 보험사의 항상 설명입니다. 그런데 보장성이라서 일종의 이제 혜택인데요.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이걸 저축으로 판다는 거죠. 앞뒤가 상당히 맞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영업비밀이라는 것도 저축성 보험의 사업비는 비밀이 아니고 종신보험만 비밀이라는 것도 명분이 없죠. 약하다 보여집니다. 알려진 바로는 종신보험의 사업비는 약 30%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상당히 큰 포션인 것 같은데 30%면. 예. 이게 뭐 공개할 의무가 없으니 당연히 공개하지 않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시죠. 30% 정도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저축을 했는데 3분의 1 정도를 뚝 잘라서 버려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2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네. 그럼 이 3분의 2에 도대체 얼마나 높은 수익률이 반영이 돼야 그렇죠. 내가 낸 돈 전체에서 의미 있는 수익이 생기겠냐는 거예요. 예, 상황이 이런데 네. 이 영업 현장에서는 최저 보증 이율이 2%대다 3%대다 하면서 은행보다 조금 높은 그것만 앞세우고 이제 사업비 얘기 안 하면서 판촉을 하고 있으니 참 큰일입니다. 만약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종신보험 뭐 이런 거 가입을 했는데 최저 보증 이율을 설명을 들었다 이러면 10중 8구는 불안전 판매를 당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신보험은 이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저희가 이번에는 다음 키워드로 또 어떤 거짓말이 숨어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요. 20년 뒤에 원금이 되는데 이게 저축이라고? 사실 뭔가 좀 전곡을 찌르는 키워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저축도 되니까 종신보험 일석이조다 하고 열심히 저축을 하시다가 뭔가 나중에 보니까 이건 좀 아닌데 하는 분들이 상당히 또 계시기는 하거든요. 이거는 어떤 얘기로 바라보면 될까요? 앵커님, 네. 저축이라고 하면 네. 무엇이 돼야 되죠? 저축이라고 하면 돈이 쌓여야 되고 뭐 또 수익도 좀 나야 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종신보험도 저축이 되려면 수익이 나야 됩니다. 그렇죠. 표에서 보시면요. 네. 표가 나올 텐데요. 표에서 보시면 20년이 돼도 맨 아래가 이제 종신보험의 케이스인데 그러네요. 20년이 돼도 원금에도 못 미칩니다. 100%가 안 되네요. 예, 이게 이제 20년 납짜리 종신보험인데 20년이 지나도 원금에도 못 미치는 걸 어떻게 저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요 앞에 길거리에 나가서 여기 좋은 상품이 있습니다. 20년이면 원금에 비슷하게 갑니다라고 제가 떠든다면 아마 미친놈 소리 좀 듣지 않겠나 네. 싶습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사실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거든요. 이런 것도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럼 저희 세 번째 키워드도 함께 화면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요. 72의 법칙을 명심하라. 소장님, 72의 법칙이 뭐죠?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앞서 종신보험이 원금에 도달하는 시간 아주 네. 길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이게 다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화폐의 가치가 좀 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지금 이 순간에도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앵커님은 물가 상승률이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물가 상승률이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글쎄요, 뭐 한 2% 정도 되지 않을까요? 괜찮습니다. 괜찮나요? 세계 누구도 물가 상승률의 정답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기준에 따라 다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런데 살림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물가 상승률이 3, 4%는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네. 너무 과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우리 돈의 가치는 그만큼 값어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20년이 지나서 네. 액면상 원가가 된다라는 종신보험이 사실 그 사이에 돈 가치가 떨어진 것까지 감안하면 그 원가가 원금이 네. 원금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럼 네. 제가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얼마나 우리 돈의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는지를 계산하는 아주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네. 그게 바로 72의 법칙입니다. 어, 이 과거에는 이게 복리의 힘을 설명하는 데 많이 쓰였습니다만 네. 이런 거예요. 72를 내가 이제 어떤 투자를 하는데 목돈을 투자하는데 네. 이 투자를 했을 때 기대 수익률이 7.2%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네. 그러면 72를 이 7.2로 나눠주면 10이 나오죠. 그렇겠죠. 예. 그러면 그럼 이 투자를 했을 때 10년 뒤에 내 투자한 돈이 2배가 된다라고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7.2라고 하면 10년 뒤에 원금 되니까 좀 합리적이다 이럴 수 있지만 요새 워낙 저금리가 되다 보니까 70의 법칙을 말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은행 어떤 예금이율 비슷하게 한 1.8%를 한번 대입해 보자고요. 네. 그럼 72를 1.8로 나눠주면 40년이 걸립니다. 40년. 예, 이런 네. 상품엔 투자해봐야. 그러니까 은행에 뭐 백날 해봐야 뭐 백날이 아니라 40년 해봐야 그렇죠. 겨우 2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게 문제가 생긴 건데 사실은 이게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이 72의 법칙을 더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금리 시대일수록 72의 법칙을 네네. 명심해야 된다. 예, 왜냐하면 이제 수익이 더 날 것은 둘째 문제고 내 돈의 가치를 지키는 게 더 이제 첫 번째 이제 중요한 과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70의 법칙의 이 똑같은 원리로요. 기대 수익률이 아니라 예상 물가 상승률을 대입하면 네. 우리 돈의 가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나옵니다. 아. 예, 똑같은 원리예요. 네. 그래서 예상 물가 상승률을 예를 들어 한 3.6%로 가정을 해보시면 네. 72를 3.6으로 나눠주면 20이 나오죠. 네. 20년 뒤에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3.6%면 20년 뒤에 우리 돈의 가치는 절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20년 뒤에 원금에 갈까 말까한 종신보험의 그 원금이라는 것이 그렇죠. 사실은 원금도 아니라는 거죠. 종신보험 속에 사라진 내 돈의 가치 도대체 누가 가져갔을까요? 이 막대한 보험사의 수익 어디에서 왔을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러네요.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는 화폐의 가치까지 고려를 했을 때 이런 부분은 또 투자자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종신보험의 거짓말 저희 네 번째 키워드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실게요. 네 번째 키워드는요.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신기루 추가 납입. 신기루라고 하면 사실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뭔가 있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건데, 자, 그럼 신기루 추가 납입이라고 하면 어떤 얘기일까요? 네. 종신보험 가입할 때 또 많이 듣는 얘기가 그렇죠. 추가 납입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입할 때 설정한 월납보험료 외에 추가로 월에 얼마씩 더 내는 것, 이런 걸 이제 추가 납입이라고 하는데요. 네. 앞서 말했던 이 종신보험의 형편없는 환급률, 이것 때문에 이제 가입자가 꺼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 이 추가 납입을 하면 환급률이 좀 올라가는 그런 이제 점을 들어서 저축 기능을 또 강조하는 겁니다. 이제 표에서 보시면 네. 이제 아까는 20년이 돼도 원금에 좀 못 미쳤는데 추가 납입을 하니까 조금 올라갔죠, 환급률이. 네. 네, 그렇지만 위에 이제 복리적금 계산 시기에는 여전히 한참 못 낮네요. 미칩니다. 별 참 의미가 없는데 네. 이게 더 큰 문제는 이 추가 납입이라는 게요. 가입할 때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가입할 때만 추가하는. 가입하고 나면 그러면 추가 납입 기능이 사라지냐 이런 얘기는 아닌데요. 네. 막상 계약을 하고 나면 이 추가 납입을 꾸준히 하는 그 가입자가 별로 없다는 거죠. 아, 왜 그런 걸까요?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일단 제가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과거에 얼마 전에요. 네. 실제로 추가 납입이 꾸준히 진행되는 계약의 비율이 전체 계약에서 한 자릿수 비율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보험사 관계자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자릿수면 뭐 거의 없다고 그렇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숫자인 거죠. 네네. 왜 그러냐면 이 추가 납입은 판매자들 수당에 반영이 안 돼요. 그러니 가입하고 나서 청약서 사인하고 나서 추가 납입을 계속해서 고객들이 꾸준히 하게끔 관리할 동기가 충분히 이 판매자에게 생기지 않는 거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 가입자도 가입할 때는 설명을 듣죠, 당연히. 그런데 가입하고 나서 이게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아는 가입자가 잘 별로 없죠.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추가 납입이란 건 있는 듯 없는, 보이는 듯 보이지 않는 신기루 같은 거 아니냐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종신보험의 어떤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듯한 이 추가 납입에 대해서 저희가 또 얘기를 나눠봤고요. 자, 저희 종신보험의 거짓말 다섯 번째 키워드 화면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인데요. 마지막은요. 해도 너무한 M사 달러 종신보험. 뭐 해도 너무하다. 뭔가 좀 소장님의 어떤 격앙된 심정이 좀 표현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얘기길래 이렇게 해도 너무하다는 얘기까지 하시는지요? 네,
최근에 모 생명보험사에서 네. 달러 종신보험을 출시했습니다. 아, 이 원화 강세 추세하고 맞물려서 꽤나 잘 팔린다는 소문인데요. 네. 이 상품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이 상품 역시 종신보험이니까 공식적으로는 보장성 상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네. 이게 특약도 전혀 없이 주계약으로만 판매가 되고요. 최저 보증이율이 일반 우리 원화 종신보험, 일반 종신보험에 비해서 약간 더 높습니다. 한 0.2에서 0.5%가 높은데요. 뭐 작지만 이 차이가 이제 판매자들한테는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앞에서 지적했던 저축성 상품으로 이제 불안전 판매되기에 아주 그런 여지가 좀 높아진 상품 아니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영업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제 교육을 시키고 있냐면요. 네. 이게 실은 아까 이제 이율이 조금 더 높다라고 말씀드렸지만 표를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약 환급률이 일반 종신보험보다 더 낮죠. 이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환급률이 뭐 92% 정도밖에 안 되네요. 네네. 이율이 더 높은데도 환급률이 낮다는 그 결과값이 낮다는 건 결국에는 사업비가 높다라는 반증입니다. 아, 그렇죠. 저희가 첫 번째 키워드에서 얘기를 예. 잠깐 했었던. 근데 여전히 영업비밀이라 뭐 사람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고려를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그 교육을 시키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환급률이 다른 상품보다 낮은 거 걱정하지 마라. 다 방법이 있다. 그래서 네. 뭐라고 하냐면 지금 환율이 1,000원대인데요. 1,100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나중에 해지할 때 환율이 껑충 뛰면 상당히 환급률이 높아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맞는 말이기도 틀린 말이기도 한 것 같은데 뭐 우선 환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거를 장담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시장에서. 그러면서 네. 환율 1,500원을 얘기를 해요. 환율이 1,500원이면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환율일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제가 한번 1,500원으로 그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계산을 해도요. 이게 아까 이제 표에서 보시면 맨 위에 있었던 2.5%짜리 저 복리적금 계산식보다도 못합니다. 환율이 1,500원이라고 가정을 해도 복리적금 2.5%에 미치지 못하는 환급률이 나온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사실 설득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환율 1,500원 참 쉽게 얘기하는데요. 지난 20년 동안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은 거는 딱 한 번이에요. 언제냐면 네. 2008년 리먼 사태라 불리는 리먼 이제 브라더스. 미국 금융위기 때 네. 한 번 넘었습니다. 그것도 1,500원 살짝 넘었습니다. 그렇죠. 1,500원은 사실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숫자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뭐 그때 생각하면 그런 거죠. 이게 상당히 특수한 위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금융에 종사하는 사람이 나라의 어떤 위기 상황이 되어서야 좀 어떻게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는 것. 이거 정상일까요? 아니죠. 예. 심플하게 보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환율과 뭐 환급률의 관계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불안전 판매 되겠습니다. 그렇죠. 보장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환급률이나 환율에만 의지해서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한다는 것은 이 투자자 스스로가 좀 조심을 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돈독한 토크, 저희 종신보험의 거짓말을 주제로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들으면서 저조차도 처음 듣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저뿐만이 아니고 어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몰랐던 얘기들 혹은 모를 수밖에 없었던 얘기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눠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장님, 저희 오늘 1탄을 마쳤는데 뭐 이 뒤에도 2탄, 3탄까지 있다고요? 예, 종신보험은 드려야 될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3탄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탄까지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돈독한 토크였습니다. 정욱의 돈독한 이야기를 더 돈독하게 만나는 방법. 스텝 1. 모바일을 통한 참여 방법. 유튜브, 페이스북, MTN 머니투데이 모바일 앱에 머니투데이 방송을 검색해주세요.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스텝 2. 문자를 통한 참여 방법. 샵 0988번으로 여러분의 궁금증을 보내주세요.
문자 한 통으로 간편하게 고민 해결. 스텝 3.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 1대1로 자세하게 무료 상담 받고 싶다면 02-2077-6252번으로 지금 바로 상담 받으세요. 당신의 돈을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성공시켜야 성공하는 남자 정욱입니다. 오늘은 달러 투자 상품을 비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원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달러 투자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이 달러 투자의 높은 관심에 비해서 실제로 달러 투자를 실행하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살펴보고 달러 투자의 배경과 그리고 이 적절한 달러 투자 상품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원화 강세 때문에 달러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달러 투자는 최근에만 관심이 높은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영내에만 투자하는, 국내에만 투자하는 것이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달러 투자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왔는데요. 물론 최근에 원화 강세가 달러 투자에 대한 관심을 더 불을 지피고 있는 것 아니겠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달러 투자에 어떤 관심이 높은 배경을 여러 가지 배경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2008년도 미국 금융위기 때의 그래프입니다. 미국의 금융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서 이 코스피가 마이너스 55%, 그러니까 반토막 난다고 하죠. 이런 아주 처참한 기록을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미국의 금융 시스템 위기였는데 오히려 미국의 S&P 500은 마이너스 38%밖에 추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한국의 경제 코스피가 참 취약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때 코스피가 폭락한 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환율이 63%나 상승했다는 데 있습니다. 코스피에만 당시에 투자자들이 코스피에만 투자를 한 고객들의 경우는 투자자들의 경우는 코스피가 반토막 나는 아픔과 더불어서 환율이 63%나 상승하는, 즉 원화가 63%나 가치가 떨어지는 이 고통을 2중, 3중으로 겪었어야 됐습니다. 만약에 이 당시에 코스피에만 투자하지 않고 달러 자산으로 표기되는 어떤 투자를 병행을 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달러 투자, 코스피의 폭락으로 인한 손실을 달러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원화에 비해서 가치가 상승하면서 그 손실을 많이 상쇄했을 겁니다. 이러한 어떤 상징적인 이벤트 외에도 우리가 달러 투자에 많은 관심을 꾸준히 갖게 되는 이유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살펴보자면요. 이게 결국엔 달러 투자에 대한 관심은 영내 투자를 불안해하는 요인과 통하는 건데요. 높은 대외 의존도가 있겠죠. 앞서 보셨듯이 미국에서 사고는 났는데 코스피가 더 폭락을 하는 이런 어떤 대외적인 어떤 취약성을 들 수 있겠고요. 오늘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어마어마한 관심이었는데 실은 이렇게 높은 관심이 그런 북미 정상회담에 쏠리는 것 자체가 높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반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후진성 또한 달러 투자에 관심을 높이는 그런 요소이고요. 앞서 보셨듯이 원달러 환율 통화가치 하락 리스크, 그리고 최근에 우리 국민들이 경험했던 정부의 부패 리스크, 이런 등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만 투자하는 것, 우리 영내 시스템에만 투자하는 것, 원화로만 투자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불안, 어떤 분산의 필요성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아까 금융시장의 후진성에 대한 말씀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진국 문턱에까지 가 있는 대한민국이 금융시장의 후진성이 있다? 납득이 좀 안 가실 것 같아서 제가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요.
다보스 포럼을 운영하는 세계경제포럼의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겁니다. 다보스 포럼 운영하는 세계경제포럼에서는 매년 세계 각국의 경쟁력을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종합 경쟁력 순위는 올해 26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는 10위에 육박했었는데 많이 떨어졌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금융시장 경쟁력은 보시다시피 74위입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앞에 73개 국가는 어떤 나라인지 셀 수도 없습니다. 부탄, 우간다 같은 나라도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앞에 있다고 합니다. 금융시장만큼은. 놀랍지 않습니까? 이 금융시장 경쟁력을 평가한 그 세부 사항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부 사항들 보시면 더 좀 처참하고 더 이게 말이 돼? 이런 느낌을 가지실 텐데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봤을 때 예를 들어 113등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쉽게 투자하기 어렵겠죠. 예.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달러 투자에 대한 관심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달러 투자를 하려면 상품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부터 달러 투자 상품들에 대한 비교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달러 예금을 보시겠습니다. 장점은 당연히 은행에서 가입 가능한 이 달러 예금의 장점은 접근성이 높다는 거겠죠. 그리고 소액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 예금에 비해서도 이율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상품에서 주는 수익은 기대할 수 없고 이 환율의 상승에만 기대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소액 투자를 해서는 의미 있는 수익을 얻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소액 투자가 가능하지만 그게 단점이 되네요. 두 번째로 달러 펀드를 말씀드리면요. 달러 예금에 비해서 상당히 기대 수익률이 높죠. 그리고 다양한 상품의 그런 펀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펀드 손실, 거기에 환손실 가능성까지 더해지니까 이게 손해 가능성이 어마어마해집니다. 투자에 대한 전문성이나 그런 이 소양이 뒷받침이 안 될 경우에는 그야말로 깜깜이 투자가 돼서 아주 큰 리스크를 져야 된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달러 ELS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LS라는 상품은요, 투자를 해놓고 일정 기간 안에 일정 수준 이하로 주식시장이 폭락하지만 않으면 정해진 수익을 지급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중위험, 중수익 상품으로 많은 분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지금 주식시장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식시장이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이 올라서 낮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이 올라서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시장이 낮다라고 생각하면 그만큼 하락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ELS 투자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장이 많이 높아졌다. 그래서 하락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구조 때문에 ELS에는 투자하는 걸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달러 ELS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다음, 아까 이제 달러 종신보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달러 보험을 좀 말씀드릴게요. 접근성이 좋은 편이죠. 은행에서도 팔고 설계사들도 팔고요. 그리고 보험의 여러 기능을 탑재한다는 측면에서 또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셨듯이 일반 보험 상품보다 사업비가 좀 높은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수익을 가져가기 힘들 수 있다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MTN의 정욱의 돈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정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역외 투자 상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외 투자 상품이라 하면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들어와 있지 않은 해외 금융 상품을 말합니다. 해외 선진 금융 국가들에 있는 선진 금융 상품들을 말하자면 우리가 상품을 해외 직구로 요새 많이 사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처럼 해외 직구로 해외에 좋은 금융 상품을 가입하고 활용하는 것이 해외 금융 투자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좋은 상품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외부에 얼마나 많은 상품들이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 상품들 중에는 예를 들면 높은 최저 보증을 한다든지 투자할 때부터 수십 프로의 보너스를 먼저 보태줘서 투자가 진행이 되는 그런 상품이라든지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상품들이 많습니다. 이율은 높은데 사업비는 낮고
그리고 워낙 이제 금융 시스템이 선진화된 그런 나라의 제도하에 있는 상품들이죠. 이런 게 장점입니다만 단점으로는 역시 접근성이 아무래도 낮겠죠. 우리나라 금융회사에 공식적으로 들어와 있는 상품이 아니니 접근성이 낮은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러 물건들의 해외 직구들처럼 최근에는 이런 역외 상품에 해외 직구 방식으로 가입하는 경로들이 주변에서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상품들을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이 상품들이 어쩌면 이 달러 투자가 상당히 유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선뜻 투자에 나서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한계들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설명한 상품 중에 어떠한 것으로, 어떤 솔루션으로 달러 투자에 나서시겠습니까?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지금 나오는 이 전화번호들 그리고 번호 이런 문자 등을 통해서 상담을 신청하시면 좀 더 전문적이고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당신을 성공시켜야 성공하는 남자 정욱이었습니다. 네, 정욱의 돈에 대한 독한 이야기, 돈독한 이야기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 돈독한 이야기 24시간 무료 상담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077-625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의 경우에는 단문은 013-3366-8289번, 그리고 긴 내용이나 사진 전송은 샵 0988번으로 주시면 되니까요. 문의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코너는요, 저희 재무관리, 보험 상담, 어떠한 고민도 좋습니다. 그야말로 돈에 대한 독한 상담 시간인데요. 네, 저희가 오늘은 미리 시청자님께 좀 사연을 받아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연락 주신 시청자님 전화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소장님과도 인사 한번 나누실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고민이신지 저희가 자세히 얘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그 교사로 일하고 있고요. 네. 저희 남편은 그 페이닥터로 일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총 소득이 한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동안 주변 그 설계사들 통해서 보험을 수십 번 가입했다가 해지도 했고요. 예, 지금까지 생각하기에 나름 검소하게 생활하고 그다음에 소득도 꽤 돼서 네. 소득도 꽤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50대 초반인 이 상황에서 보니 지금까지 딱히 모인 자산이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지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저희 남편이 좀 건강상의 이유로 해서 소득이 좀 줄어든 상황이라 현금 흐름도 좀 어렵고 해서 지금 이 상황을 좀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되게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을 받고 싶어요. 네, 시청자님 걱정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소장님 추가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좀 해주실까요? 네,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상당히 다양한 회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에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예. 보험을 가입하실 때 어떤 기준이나 이렇게 많이 가입하시게 된 어떤 특별한 어떤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글쎄요, 제가 딱히 그 보험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주변에 설계사들이, 이 상품 좋아요 하고 이제 보내주면 그걸 믿고 주로 가입했거든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변액보험에 좀 많이 가입하고 계세요. 네. 가입한 후에 펀드 변경이라든지 어떤 펀드를 고르는 것에 대한 어떤 관리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관리는 아직까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이게 그 변액보험들이 총 4개 회사에 한 6종 정도의 상품들에 좀 가입이 돼 있으세요. 가족 전체가. 아마 이게 짐작컨대 한 명의 판매자에게서 가입을 하신 건 아니실 것 같아요. 그죠? 예, 각각 그 설계사들이 다 달랐어요. 그런데도 그중에 어느 한 분한테도 어떤 펀드 관리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 얘기도 지금 처음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뭐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 그리고 미리 보내주신 내용 바탕으로 솔루션 제공해 드릴 테니까 전화 끊으시고 TV로 좀 따라주시길 바랄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소장님, 저희 50대 부부신데 뭐 상당히 고소득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금 흐름이 좀 적자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뭐 어떻게 좀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해드리면 좋을까요? 예, 사전에 이제 자료를 받아서 좀 소통을 좀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보여지는 거 말고도 과거에 가입을 했다 해지한 상품도 상당히 많으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주변의 설계사들의 부탁이나 제안을 좀 쉽게 거절 못하시고 좀 쉽게 받아들이시는 거 아닌가 싶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또 비슷한 유형이시기도 해요. 네네, 네. 예, 많이 볼 수 있는 사례인데 네. 이게 사실 돈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물건 아닙니까? 그렇죠. 예, 상당히 심각하고 진지하게 좀 받아들여야 되는 물건인데 누굴 도와주려고 금융상품에 가입한다는 거 이건 발상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런 문화가 워낙 팽배해 있기 때문에 뭐 시청자님이나 누구 한 사람의 문제 아닙니다만 그런 어떤 흐름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요. 네. 특히나 이 금융에 가입하면 많은 분들이 가입만 하면 어떻게든 잘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판매를 하죠. 그런데 문제는 금융상품에 수반되는 네. 금융 비용이라는 걸 심각하게 좀 보셔야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열심히 저축을 해오셨어요. 네. 아무튼 간에 이게 좋은 상품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렇게 많은 저축을 해오셨다는 거 기존에도 계속 해오셨고 어쩌면 예전에 더 많이 하셨을 수도 있는데 열심히 저축을 했다는 그 의지는 무조건 칭찬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가입을 잘못하고 그 안에서 뭐 중간에 해지를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만 해지를 하든 유지를 하든 상당한 금융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저축을 하면 할수록 뭔가 쌓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손해만 더 쌓일 그 어떤 위험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앞에 오늘 계속 말씀드렸던 종신보험의 사례가 네. 대표적이고요. 자, 좀 구체적으로 한번 좀 보면요. 네. 시청자분들의 가입 보험들 보시면요. 크게 금리형 저축보험하고 변액보험으로 좀 나눌 수 있겠습니다. 네. 금리형 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부분 좀 오래전에 가입하신 상품들이에요. 그래서 최저보증이율이 한 3.75%까지도 되는 그런 좀 뭐 말하자면 좀 희귀한 네. 그런 상품들을 좀 상당히 갖고 계세요. 높죠. 최근에 1%대 최저보증이율 저축성 상품에 비하면 상당히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3.75%를 최저보증한다 해도 이게 여전히 사업비와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아까도 물가 상승률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 상품 단일 상품으로만 평가를 하면 그렇게 썩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언정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저축 투자의 어떤 그 계획을 좀 짠다라고 했을 때 네. 일부 자금은 이렇게 안정적인 상품에 두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요거는 좀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좀 드리고요. 네. 다만 이제 변액보험들이 문제입니다. 변액보험이 상당히 많아요. 포트폴리오를 보면. 네네. 이 변액보험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유일한 투자 상품인데 네. 이게 펀드 선택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이런 어떤 투자 관리를 하지 않고 그냥 방치만 해둔다면 수익이 쌓이기는커녕 손실만 키울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 보시면 매트라이프의 마이펀드 변액연금이라든지 네. 삼성생명의 그 변액연금은요. 사실 저 같은 전문가가 이 펀드 관리를 하려고 해도요. 펀드 구성상 사실 의미 있는 수익이 쌓일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듭니다. 자, 남편분의 이제 가입하신 것들을 좀 보면요. 네. 종신보험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뭐 원래 이제 가장들이 좀 많이 가입을 하시죠. 보통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저축 용도로 가입하신 경우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보장성으로 가입을 하셨더라도 실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계약의 이 종신 사망 이 부분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가성비가 너무 낮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네.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최근에 남편분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었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고지사항, 병력들을 좀 확인을 하고 신중하게 좀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네요. 가입하신 것 중에 PC생명의 드림링크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 있어요. 네. 이거 지금 미래에셋으로 이제 그 회사가 인수가 되면서 판매 중지된 상태지만 네. 우리나라의 변액 상품들 중엔 단연코 최고의 상품입니다. 어, 그런데 이 역시도 관리가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에요.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관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네. 고쳐 쓸 수는 있습니다만 이 관리의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요. 네. 관리 부분은 시간 관계상 나중에 전화로 다시 좀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20대 두 아드님 이 가입해 있는 종신보험 보겠습니다. 이 종신보험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가입 시기로 봤을 때 아마 사망보험이 가입이 가능한 딱 그 한 15세가 막 넘었을 때 두 아드님 다 가입을 시킨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자녀들 사망보험 가입해서 어디다 쓰겠습니까? 예. 그렇죠. 당장 해지해서 해지연금은 더 알차게 투자를 하시든지 쓰시고 이 손해보험사의 종합건강보험으로 보장자산을 준비하는 게 훨씬 바람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네. 이제라도 처음 가입부터 잘못 결정되고 이후에 손실만 쌓아온 이런 보험 상품들 냉정하게 판단하십시오. 네. 그래서 꼭 필요하거나 고쳐 쓸 수 있는 상품만 남기고요. 빨리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게 해지하면 손해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이건 사실 합리성보다는 감정입니다. 손해를 싫어하는 감정일 뿐입니다. 지금 해지하면 손해라고요? 그럼 유지하면 이득이 되나요? 손해가 더 커질 뿐입니다. 예를 들어 목포에 가려고 기차를 타야 되는데 실수로 부산행 기차를 탔어요. 네.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이게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온 게 아까워서 부산까지 가셔야 되겠어요? 아니죠. 빨리 내려서 목포에 지금이라도 갈 수 있는 빠른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겁니다. 네. 제대로 된 방법으로 빨리 손실을 복구하고 아까 고민했던 이 자산을 축적하는 그런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월 현금 흐름을 부담을 좀 없애시고 비상자금부터 좀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뒤에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새로 구성해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전화를 통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손실만 쌓은 상품들은 좀 가감하게 정리를 해야겠다는 솔루션 주셨습니다. 이런 수장님께서 알려주신 솔루션 유념하셔서요. 지금이라도 재물 플랜을 좀 다시 한번 설정을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요, 저희 간단하게 방송 중에 저희가 들어온 문자 사연들이 있어서요. 한번 열어볼까 합니다. 자, 화면으로 함께 우선 살펴보시죠. 네, 3411번입니다. 역외 투자 상품에 대해서 들었는데 해외 투자와 역외 투자의 차이가 뭔가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네, 아까 이 정우 소장님의 내돈 사용 설명서에서 역외 투자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해외 투자와 역외 투자의 차이 어떻게 얘기를 드리면 될까요? 이게 너무 광범위한 거라서 한마디로 딱 그 차이를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오늘 이제 방송 듣고 이제 문자를 보내신 것 같은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말씀하시는 아마 해외 투자라는 건 국내에 있는 영내에 있는 상품들을 통한 해외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 법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역외 투자 상품이라는 것은 국내 금융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 있지 않은 해외 선진 금융 상품들을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 그 차이는 아실 건데 네. 이게 둘 다 이제 해외 투자하는 거니까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좀 비슷하기는 해요. 네네. 네. 예, 투자 대상 국가로만 본다면 비슷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미국의 뭐 S&P 500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해외 상품도 국내에 있는 해외 상품도 S&P 500에 투자할 수 있을 거고 네. 역외 상품에서도 S&P 500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비슷합니다만 뭐 이 자리에서는 짧게 좀 말씀드리면 그런 이제 그 투자 대상의 차이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이 투자하는 상품 속에서 어디에 투자하느냐의 문제인데 네. 해외 금융 투자 상품들은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상품의 틀 안에서 해외 투자하는 거라면 역외 투자는 우리나라에 있지 않은 해외 상품으로 투자하는 거다. 이 차이가 뭐냐면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해외 상품들 중에 보면
만기에 뭐 예를 들면 납입 원금의 140%를 최저 보증해주는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투자를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사업비 까고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투자를 하면 최대 뭐 한 60%까지도 얹어서 투자가 시작되도록 하는 상품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이 금융상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상품의 기능을 갖고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투자 대상 자산은 똑같다 할지라도 이런 상품이 갖고 있는 기능들 때문에 결과값이 상당히 크게 날 수가 있는 거죠, 차이가.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해외 금융투자와 역외 금융투자의 차이를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언뜻 들으면 좀 헷갈릴 수 있는 해외 투자, 역외 투자 차이점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여기서 문자 한 건만 더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함께 열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512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종신보험 불안전 판매로 가입을 한 것 같은데요. 가입한 지 한 달도 더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고민을 좀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사실 아까도 비슷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는 궁금증일 것 같기도 해요. 자, 어떻게 솔루션을 주실까요? 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네, 뭐 애초에 이제 가입을 안 했으면 좋았겠지만 다음 주에 이제 종신보험의 거짓말 2탄에서 어떤 식으로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판촉을 하고 있는지 그 실제 현실에 대한 얘기를 깊이 할 건데요. 네. 아무튼 이제 그런 방식에 의해서 가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이제 한 달이 지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났다는 얘기는 철회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것 같은데 보통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물론 이 문자 보내신 분은 당연히 문자까지 보내셨는데 네. 이게 정상적으로 판매된 것을 변심해서 어떻게 좀 이걸 멈출 수 없을까 이러신 분은 당연히 아니실 거라고 보이고요. 네. 불안전 판매가 분명 할 걸로 뭐 보입니다. 시청자님이 보내주셨으니까. 네. 이 경우에는 한 달이 지났으니까 철회도 안 된다. 그러면 사실상은요. 이제 뭐 정상적으로 정리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3개월 이내에 이제 민원을 통해서 네. 이제 또 이 계약을 취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원을 통해서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너무 복잡하지는 않나요? 3개월 이내에는 그래도 좀 수월하긴 합니다. 근데 역시 이 판매자가 네. 나는 제대로 판매했다라고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쉽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3개월이 지나더라도 더 네. 기간이 지났어도 사실 기간과 상관없이 민원을 통해서 해지를 도모할 수는 있어요. 도모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과거에 불안전 판매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뭐 네. 1년 전이든 그 당시에 이게 불안전 판매였는지를 정확하게 입증을 하지 못하면 고객 입장에서 그걸 입증하지 못하면 구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사실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그거를 입증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미 지나간 일인데 그걸 어떻게 입증하겠습니까? 그렇죠. 다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네. 예를 들면 그 판매자와 설계사와 카톡이라든지 어떤 문자를 통해서 그러한 어떤 불안전 판매 증거가 될 만한 어떤 그런 증거가 남아 있다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렇게 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지만 통화를 뭐 녹음을 했다든지 해두셨다든지 뭐 이런 어떤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면 이건 뭐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사실 그런 어떤 그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불안전 판매를 좀 이렇게 투자자. 참 이게 사실은 잘못된 건데도 불구하고 쉽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럴수록 투자자 스스로가 좀 더 신중하게 가입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지금 이제 가입하신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제 어떤 뭐 입증할 수 있는 이런 건 좀 찾아보시는 거는 이제 필요하십니다만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좀 불안전 판매로 보인다라고 하면 어떤 지인 어떤 인간 관계라든지 이런 거에 좀 뭐 끌려서 쉽게 가입하지 마시고요. 어떻게든 좀 빨리 그런 것들 이제 막을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저희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 만나뵐 수 있는 정욱의 돈독한 이야기, 저희가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 24시간 무료 상담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077-625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단문 013-3366-8289번 혹은 긴 내용은 샵 0988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정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